그러면 2016년에 노무사 시험에 실제 기출됐던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본 문제인데요. 일단 당사자는 A회사가 있고요. A회사는 근로자 5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A회사에서는 기업별 노조, B노조가 유일한 노동조합이고 A회사 근로자 400명이 가입돼 있다. B노조는 2015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업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파업을 벌였다. 그 다음은 이제 연차휴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갑은 입사 이후 곧바로 B노조에 가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B노조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파업 전 기간에 걸쳐 B노조의 파업에 참여하였다. 전체가 50점 문제인데요. 물음 2번을 보시면 A회사는 갑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입사 당시에 대학 졸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최종 학력을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2016년 5월에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력서 허위 기재는 A회사 취업규칙하고 단체 협약에서 정한 해고 사유의 하나이다. A회사는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쳤으니까 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 절차 또는 징계 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얘기할 게 없겠죠. 거쳐서 2016년 6월 1일 갑을 해고하였다. A회사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점은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25점입니다. 논점의 정리 보시면 사안에서 A회사가 근로자 갑을 징계 해고한 이유가 입사 당시 이력서의 최종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력 사칭이 정당한 징계 해고 사유인지가 문제된다. 이런 게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 해고 관련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사안의 징계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목차 2번에서 징계 해고의 정당성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제 해고의 의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해고의 의의, 일방적인, 사용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이제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반드시 써줘야 되겠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 보시면요. 판례는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해야 되겠고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의 판례 정도만 써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력 사칭과 징계 해고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면요. 종전 판례에서는 가정적 인과관계, 입사 당시에 어땠더라면, 입사 당시에 사실대로 적었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는 채용하지 않았을 텐데 또는 아예 채용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된다라는 게 이제 종전 판례였어요. 종전 판례는 이유는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서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면 된다고 보았던 게 종전 판례였고요. 가정적 인과관계라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최근 판례는 그래서 이제 현실적 인과관계죠. 최근 판례는 취업규칙의 경력 사칭을 징계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적용되므로 고용 당시 사정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고용 이후 해고 이르기까지 현재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 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내용, 기간,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그 다음에 사용자의 조치 내용, 이런 것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의 검토를 보시면요. A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이력서 허위 기재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고용 당시 A 회사가 근로자 갑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더 추가한다면 최소한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 태도에 최근 판례에 의할 때 고용 당시 사정뿐만 아니라 고용 이후에 해고에 이르기까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 갑이 입사 후에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기간이 8년 5개월 정도가 지났고요. 장기 근무했다라는 거죠. 대학을 졸업한 것이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케이스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대학을 나왔음으로 인해서 이 근로자가 하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장이 발생할 것이냐, 그런 거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 회사가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것도 근로자가 갑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 대의원으로 선출돼서 파업에 열심히 참가한 이후에 이런 사정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A 회사가 알게 된 후에 이력서 허위 기재를 직접적인 이유로 근로자 갑을 징계 해고한 점이 인정된다라는 거죠. 의도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용자 측의 의도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보면 A 회사 근로자 갑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결론을 내주시면 이제 최근 판례 태도에 따라서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A 회사의 근로자 갑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 답안을 실제 노무사 시험에 기출됐던 예시 답안을 이제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 징계하고 그다음에 해고와 관련돼서 제가 실제로 그 노무사 수험생이었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스터디에서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뭐 학원에 가서 실제 시간을 정해서 써놓은 답안지들이 있는데 그 답안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 사칭과 관련한 징계 해고에 관해서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 썼던 답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 논점의 정리 이렇게 시작했고요. 사안에서는 A사 갑에 대한 징계 해고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시험을 보고 나서 혼자 이제 복습하면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수정했던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계 해고가 경력 사칭의 내용, 기간, 그로 인해서 회사와 노조 간,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업무의 지장을 초래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가 문제된다. 사안에서 어떤 게 문제된다. 또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갑을 징계 해고한 것과 관련해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징계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또 뭐가 문제된다. 라고 논점의 정리를 썼고요. 경력 사칭과 징계 해고 대목차 2번으로 잡았습니다. 경력 사칭에 관한 판례 태도를 보시고요. 저도 이제 종전 판례하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하고 적었고요. 보시면 예시 답안하고 다른 건 종전 판례에 대해서 비판해주는 견해를 이렇게 중간에 썼습니다. 종전 판례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몇 줄 정도 비판적인 견해를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전 판례를 보시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게 한 것은 근로자의 정직성,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요소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허위의 경력, 학력을 기재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력 사칭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된다고 한다. 비판적인 견해를 보시면 이런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해고의 시점은 경력 사칭의 시점 이후이고 그 다음에 과거 채용 당시의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라고 해서 판례가 변경됐다라는 거죠. 최근의 판례를 보시면 최근의 판례는 고용 이후 해고 당시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근로계약의 내용,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기간, 경력 사칭으로 인한 회사와 노조 간, 근로자 간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안의 검토 보시면요. 사안에서 여기는 이제 문제는 없는데요. 사안의 검토를 쭉 한번 보시면 대충은 이런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해볼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안에서 갑은 입사 후 곧바로 B노조에 가입하여 A사가 하는 모든 행태에 대해서 따지면서 격렬히 노동운동을 하였고 노동운동에 너무 심취해서 자신의 업무에는 태만하는 등 고용 이후 해고 이르기까지 업무 수행의 내용, 회사와 노조 간, 근로자 간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갑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본다라고 검토를 적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징계 절차 위반의 징계 효력, 단체 협약 유효한지 여부, 그다음 사안의 경우 이렇게 검토를 해줬고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징계 절차를 위반한 징계 효력 보시면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징계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소명, 변명 등 진술의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 없이 한 징계처분 유효하다고 하고요. 징계 절차 규정이 있을 때는 변명의 기회 부여, 징계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규정은 유효 요건으로 위반 시에 무효라고 한다. 사안의 경우 단체 협약에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A사 사장은 갑을 징계 해고하면서 노조 동의를 얻지 않았기에 판례에 의할 때 동의를 얻지 않은 사안의 징계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떻고 있는 경우 어떻고 그래서 사안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줬고요. 경력 사칭과 관련해서는 경력 사칭은 최근 판례에 의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2014년 6월 1일 여전히 유효한 단체 협약이 있는 징계 절차 규정을 거치지 않고 갑을 징계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경력 사칭과 관련된 징계 해고 문제이고요. 실제 노무사 시험에 한번 기출이 됐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 징계하고 해고와 관련된 다른 실제 답안 작성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점의 정리이고요. A 회사는 적법한 파견 근무 명령에 불응한 갑에게 심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갑은 심할서 제출에도 불응하고 징계위원회 음주 상태로 출석하는 등의 이유로 징계 사유가 추가되어 징계 해고된 사안입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41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0점짜리 문제에서 41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4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시험에 합격하던 그 해에 모 학원에 가서 시험을 봤던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채점을 받은 건데요.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해서 4점, 이렇게 해서 9점 뒤에 보시면 점수만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답안지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전혀 없는데요. 글쎄 이게 답안 작성이 50점에서 41점이라고 하는 건 100점 기준으로는 82점이고 사실 논술 시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점수입니다. 80점, 70점 넘기가 힘드니까요. 65점이면 논술 시험에서는 거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00점에서 82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나올 수 없는 점수이기 때문에 그냥 잘 써서 어떤 코멘트가 없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 정도의 점수이면 거의 최고 답안에 가까울 정도의 답안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건 최소한 실전에서 이런 정도로 쓴다라고 하면 65점 정도 이상의 답안지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에서는 심할서 제출 명령에 불응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징계위원회 개최 중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징계 해고 시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조문만 나열한 것이 유효한지 등이 문제된다. 어떤 게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징계의 법적 근거, 징계 정당성 요건 등을 검토하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이제 5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논점의 정리가 이렇게 한 바닥이 다 된 것이고요. 25점이면 한 절반 정도만 써야 되겠죠. 제목차 2번 징계의 및 법적 근거, 법적 성질이라고 써도 되겠는데요. 법적 근거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징계의 써주셨고, 징계의 썼고요. 네,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반드시 써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판례 문구 써줬습니다. 징계는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고유의 권한이다. 고유권설에서 징계 법적 근거를 찾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학설에는 고유권설이 있고 법규권설이 있고 계약설이 있고 공동규범설 등이 있다. 학설은 이 정도로 줄처리 정도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징계 정당성 요건 보시면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징계 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존재하면서 또한 정당해야 되고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변명의 기회,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 절차 규정을 둔 경우는 그러한 절차는 유효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야 되고 비례 원칙,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 등 징계 수단, 양정, 수단이 정당해야 되고 양정이 적정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줬습니다. 물론 50점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적어준 거고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보시면 심할서 제출명령 불응이 징계 사유가 됐는지, 판례 태도는 판례는 심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단순히 사건의 경과, 판례에서는 사건의 경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건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보고하는데 그치는 정도라면 그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건의 경과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성,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 반성문, 사과문 또는 사죄문을 작성하는 의미라면 근로자는 헌법상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에 반하는 사과문, 반성문 제출하는 의미의 심할서 제출 명령 불응하는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심할서 제출 불응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이렇게 써줬고요. 시험을 보시다가 이제 잘못 쓰게 되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빼먹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한 줄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더 쓰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이쪽에 이렇게 더 추가해서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서너 줄, 네다섯 줄 정도 쓰고는 이렇게 한 줄 정도 띄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검토, 사안의 적용, 사안의 포섭 어떤 식으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A사는 갑에게 업무 지시 불이행에 따른 주의 조치와 함께 심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A사 인사규정에는 직원이 행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대신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반성의 계기가 되도록 심할서와 함께 주의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사의 심할서 제출 요구에는 사죄, 반성의 의미가 있는 반성문, 사과문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례를 할 때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인데요.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태도를 한번 쭉 보시고요. 이 부분은 참고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실제 판례 원문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지 한번 보시고요. 사실 판례 원문을 거의 똑같이 현출할 수는 없을 테고요. 판례 원문의 한 절반에서 한 70% 정도까지 비슷하게만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보시고요. 다음 주제인 거죠.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결여한 징계 해고 의결의 유효성 여부, 판례 태도 한번 쭉 보시고요. 관련 법 규정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A사는 징계 해고를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인사규정 조문만 나열해서 인사규정 조문만 나열해서 해고했으므로 판례 의할 때 사안의 징계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줬습니다. 갑의 심할서 제출 명령 불응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고 징계 사유를 추가한 것은 소명기의 박탈로 무효이고 해고 사유를 조문만 나열한 것은 무효이다. 여기까지만 써줬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부분까지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A사의 갑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이 부분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계, 쟁점 26의 징계하고 쟁점 29 해고와 관련해서 쟁점 서브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에 실제 기출됐던 문제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 썼던 실제 답안 작성도 한번 보셨는데요. 예시 답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시 답안은 제가 예시 답안을 하나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보통 한 25점짜리, 30점짜리 예시 답안을 만들 때 적게는 한 두세 시간 정도, 많게는 한 4시간까지도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깔끔하게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시 답안 같은 경우는 그 답안은 최소한 70점 이상의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60점 정도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제가 실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썼던 이 답안지를 한 60점 정도, 60점 또는 그 이상의 60점에서 65점 사이의 정도의 기준으로 놓고 본인이 시간을 정해서 쓴 그 답안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안 작성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주자주 써봐야 됩니다. 써보지 않고서는 답안 작성에 대해서는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학원을 직접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틈에서 쓰는 게 훨씬 긴장감이 있고 좋은 분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좋은 분위기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서너 명 정도가 모여서
스터디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독서실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혼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쓰고 나서 책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스스로도 채점해보고 해봤는데요. 혼자 그렇게 쓸 때는 내가 쓴 답안지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는 긴장감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쓰지 않게 되고 몸이 긴장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답안 작성을 쓰실 때는 최소한 여러 명들이 있는 상황에서 쓰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쓴 답안지를 돌려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명 있으면서 내가 쓴 답안지를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답안 작성 연습은 최소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답안지, 그 다음에 예시 답안지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